오늘은 나르시시스트도 사랑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나르시시스트의 다양한 특징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르시시스트의 주요 특징입니다. 1. 자기중심성.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가치를 과대평가하며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필요보다 자신의 것을 우선시하려고 합니다. 2. 자기중심적 감정.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공감하기 어려워하며 자신의 감정이 우선순위입니다. 다른 이들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경시할 수 있습니다. 3. 공감 부족.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어렵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나 관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4. 부풀려진 자부심.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업적이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자신을 특별하다고 여깁니다. 상대방들을 경시하거나 무시할 수 있습니다. 5. 취약한 자아. 반면에 나르시시스트는 외부 평가에 대해 예민할 수 있으며 자아가 취약할 때가 있습니다. 비난이나 비판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6. 상대적인 성공에 대한 집착. 나르시시스트는 대개 자기 자신에 대한 거만한 환상을 갖고 있으며 높은 성공이나 완벽한 사랑에 대한 집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7. 타인의 이용.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는 상대방을 도구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8. 부정적인 대인관계. 나르시시스트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행동이나 감정 부족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나르시시스트와의 연애는 독특하고 복잡한 도전이 될 수 있는데요. 나르시시스트의 성격 특징이 연애관계에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혹적인 출발. 나르시시스트는 처음에 매우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데 능숙할 수 있습니다. 매력적이고 자신감 있게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그들에게 끌리게 됩니다. 2. 초기에는 주목받기. 나르시시스트는 연애의 초기에 상대방에게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는 것을 즐깁니다. 그러나 이는 나중에 자기중심적인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할 수 있는 전조일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에 대한 감정 부족.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성향으로 인해 상대방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거나 무시할 수 있습니다. 4. 자기중심적인 행동. 연애의 과정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자신의 욕망과 필요에 중점을 두며 상대방의 욕망이나 필요를 배제시키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나르시시스트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감정적 변덕.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반응에 따라 급격한 감정 변화를 보일 수 있습니다. 6. 자아 취약성과 공포. 나르시시스트는 보통 강인한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아 취약성과 공포를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의존적인 행동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7. 타인 이용.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을 자신의 욕망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적인 이용 또는 심지어 경제적인 이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연애는 도전적일 수 있으며 상대방이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이나 지원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도 사랑이 가능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사랑의 경험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의 사랑은 종종 자아 충족과 자신의 욕망 충족에 중점을 둡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1. 자기 사랑과 자아 충족.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자신에게 집착하며 자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 결과로 상대방을 통한 자기 사랑과 자아 충족이 강조될 수 있습니다. 2. 대인관계에서의 이용.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욕망 충족이나 성취에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이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일시적인 감정적 결핍.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인 안정성을 일시적으로 겪기도 하지만 이는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감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외부 인정에 대한 의존.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외부 평가와 인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관심과 찬사가 떨어질 경우 나르시시스트는 불안하거나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5. 갈등과 소송.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는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필요나 의견이 자신의 것과 충돌할 때 나르시시스트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일관성 부족. 나르시시스트의 사랑은 일관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감정이 급변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일시적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르시시스트를 연애 초기에 알아차리는 것은 중요한데요. 그들은 초기에는 매력적이고 화려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쉽게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주의 신호와 특징을 관찰하면 나르시시스트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애 초기에 나르시시스트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지침입니다. 1. 과도한 자기 홍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너무 강조하고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애 초반에 상대방이 자기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자랑스럽게 행동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감정 대화의 부족.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인 대화나 연결을 피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애 초기에 상대방이 감정적인 주제를 회피하거나 대화가 표면적인 수준에 머무를 경우 주의를 기울이세요. 3. 과하게 자기중심적인 행동. 나르시시스트는 주로 자신의 욕망과 필요에 중점을 둡니다. 상대방이 연애 초반에도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빈번하게 보인다면 나르시시스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감정적 지속성 부족.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가 빈번하게 일어나면 이는 나르시시스트의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5. 자기중심적인 대화. 나르시시스트는 대화에서 자신의 경험과 성취에 중점을 둠으로써 상대방의 이야기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화에서 항상 자기 이야기를 강조하면 주의를 기울이세요. 6. 신속한 애정 표현. 나르시시스트는 연애 초기에 빠르게 애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을 감동시키려는 것보다는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7. 자기 자랑에 대한 예민함.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지속적으로 칭찬해야 하며 비난이나 비판에 예민할 수 있습니다. 연애 초반에도 상대방의 의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8. 타인 이용의 경향.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합니다. 연애 초반에 상대방이 이용되는 느낌을 받는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함께 나타나면 나르시시스트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특징만으로 나르시시스트임을 단정짓지 말고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애가 진행됨에 따라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이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싫으면 헤어지지 않고 왜 가까이 두고 괴롭히는지에 대해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헤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가까이 있고 괴롭히는 행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1. 자아 확인.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아 확인이나 찬사를 얻는 데 의존합니다. 헤어진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주의를 받고 자아 확인을 얻기 위해 괴롭히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컨트롤 유지.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을 통제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헤어진 관계에서도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욕구로 인해 연락을 지속하고 괴롭히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감정적 의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감정적 안정성을 외부의 인정과 주의로부터 얻기 쉽습니다. 헤어진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여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4. 자아 존중감 유지. 나르시시스트는 자아 존중감이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헤어진 후에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접근하고 괴롭히는 행동을 통해 자아 존중감을 유지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5. 연결 유지의 필요성.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대인관계에서의 연결이나 가시성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집니다. 이로 인해 헤어진 후에도 상대방과의 연결을 유지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6. 복수의 의도. 헤어진 상대방에 대한 원치 않는 주의나 불편을 일으키는 것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상처를 받았다고 느끼면 그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인이 나르시시스트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처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대처하는 것은 도전적일 수 있지만 몇 가지 전략을 통해 상황을 관리하고 자신의 안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입니다. 1. 자아보호.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상대방의 감정에 무감각하게 반응하므로 자아보호를 위해 감정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자신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현실적인 기대 설정.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로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나르시시스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기대를 설정하고 나르시시스트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의사소통 스킬 강화. 상황이 어려울 때도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표현하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강화하세요. 명확하게 표현하고 상대에게 자신의 필요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4. 자기 존중감 유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자기 존중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거나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보이므로 자기 존중감을 유지하고 자신의 가치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서포트 시스템 구축. 가족이나 친구와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스트레스와 감정을 나누고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6. 전문가와 상담. 상담사나 심리치료사와 상담을 통해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심리적인 지원과 조언을 통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건강한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7. 경계 설정. 명확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나르시시스트적인 행동에 대해 강하게 대응하고 필요할 때는 거부감을 표현하세요. 8. 헤어지기 결심 강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손상되고 불안정하다면 헤어지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헤어짐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안정과 행복을 우선시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존중감을 유지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여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